그에 대한 핵심 종목을 또 하나 편입을 해볼게요. 현재가 8,780원인데 후성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비슷한 종목 하나를 보면은 천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전해질을 천보가 이제 만들 거라는 사실이 나오면서 천보라는 종목이 정말 급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이 후성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후성은 주가는 아직까지 천보에 비한다면 아직까지 안 갔죠. 천보에 비한다면 아마 주가, 이 후성이나 주가는 뭐 12,000원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했다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후성이라는 종목이 올라갈 이유를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칠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후성은 소재 기업인데요. 이 소재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소재, 전해질이고요. 전해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소재인데 작년 7월 여름부터 시작됐던 우리 한일 무역 전쟁. 여기서 일본이 반도체의 핵심 소재 3개를 수출 제한하면서 관련주가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실제로 증설에 나선 기업들이 많이 있죠. 지금 후성이 바로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전기차 전해질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코드 기호로 LIPF6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생산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합니다. 근데 원래는 월 2,200톤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캐파를 지금 5,600톤으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자, 매출이 2배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국내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원래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을이었는데 갑이 되고 있다 그랬죠. 왜냐면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직 그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수요가 못 따라간다 보니까 의리되고 있다. 그래서 캐파를 늘려놓은 상황은 뭐 만드는 거다 팔릴 겁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고요. 반도체 소재에서 보면은 C4F6이라는 이것도 핵심 소재인데 이게 원래 월 80톤에서 생산량을 180으로 거의 2배 이상 늘렸고요. 그다음에 WF6이라는 것은 400톤에서 700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소재에 대한 중요성,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소재를 대부분 일본에서 들였었는데 지금 소재 그 어떤 공급받는 곳을 다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미 증설을 다 해서 늘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 뭐 작년에 비한다면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죽었던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 사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 올라가면서 뭐 천보라는 종목도 전해질 때문에 지금 2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후성은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실제로 증설을 완료한 거예요. 증설을 하겠다가 아니라 증설을 완료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찍히는 거는 바로바로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많이 올라왔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적주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 종목 같은 게 못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증설한 걸 본다면은 실적 지키는 거는 거의 뭐 문제가 없다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후성이라는 종목은 뭐 단기 급등도 가능하지만은 중장기로도 지금 사놓는다면은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후성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은 사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거죠. 일본 관련 그죠 반일 그쪽으로 올라갔고 사실은 이제 후성이 올라간 경험을 보면 이 전기차로 간 적이 거의 없고 네. 그 작년 8월부터 그 몰아쳤던 그 반일 테마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오늘 올라가는 것도 최근 올라가는 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질문을 좀 해드리면 뭐 이제 전범 기업이라 그러죠. 전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재판부가 어쩌면 기업에 대한 자산을 이제 압류를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 이제 그런 뉴스로 이제 일본이 약간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뉴스로 실제로 그러면은 뭐 재산을 다 뺏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뭐 일본 쪽에서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너희들이야말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대치 국면을 이어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회라기보다는 점점 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네. 더욱더 갈등이 고조된다면 후성도 옛날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 반일 테마주들이 뭐 작년 8월에 비교하면 거의 지금 약간 좀 올라왔지만 거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좋을 것 같다면 제가 이제 이 정보를 안 갖고 나왔을 것 같고요. 사실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 좋아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이 한일 무역 분쟁이 시작됐던 게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전범 기업에 대해서 우리 재판에서 이제 압류를 해서 이걸 현금화 시키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은 우린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안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수가 없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뭐 상권 분리기 때문에 뭐 우리 상관할 게 없다라는 건데 일본에서는 그걸 이제 좀 막아달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입장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전범 기업보다는 지금 소재 수출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정상화시키자라고 했더니 일본에서 또 그걸 들고 넘어진 거고 지금 또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뭐 할 게 없다.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게 아니라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좁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일본 쪽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현금화한다면 정말 큰일 날 것이다. 뭐 각오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좀 한일 관계는 당분간 또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후성이나 뭐 저는 목표가를 10,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